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적었는데,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통일 문제를 판단한다면 해답이 없어요. 그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인문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과학,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통일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 가치의 문제.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결혼을 해야 옳은 건지 안 해야 옳은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이 인간으로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결혼 문제 아니면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통일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통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문과학 중에서도 역사학, 철학, 문학은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주 깊숙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과학으로서의 철학, 과학으로서의 역사, 과학으로서의 문학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있었던 존재하고 있었던 철학, 역사학, 문학은 모두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왕은 나쁜 놈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동양의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술된 게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주실록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왕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인문과학은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안 들어가지만 인문과학을 하다 보면 역사학 책을 읽어보고 다른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철학적인 서적을 읽다 보면 이게 가치 판단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가치 중립보다는 어느 한쪽에 서서 판단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럼 인문과학자가 본 남북한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일까? 사회과학자들은 이 긴 역사를 보지 않아요. 현재 이 순간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현재 이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 법학자, 아니면 사회과학자, 이런 경우는 회의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주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법률,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보는 문장을 보고, 이게 통일 문제가 이 가치 중립적으로 상대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과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통일 문제는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통일하자, 아니면 통일하지 말자,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나무 일처럼 다른 사람한테 맡겨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결혼을 할까 말까.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할 것은 인문과학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일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당장 한번 봐보세요. 남북한이 영원히 분열된다면